네, 지난달 25일 제주 세화포구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오늘 섬의 반대편인 가파도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실종 여성이 발견된 위치를 두고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등을 최진영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거듭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정반대편인 가파도 해상에서 발견이 돼서 일단 의문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발견됐다고 전해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경에 그 모슬포 항구에서 이제 가파도를 지나 마라도까지 가던 그 여객선이 그 바다에 떠 있는 이 사체를 발견하고 신고를 했는데 옷 입고 있는 옷 인상착의, 액세서리 그리고 몸에 있는 특징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이번에 그 지난 그 25일 날 실종된 30대의 여성인 것으로 지금 거의 가족들도 확인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제주도에 있는 병원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지금 그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는 그 뉴스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견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럴 보십니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초 같은 경우에는 실족사 그리고 그냥 단순 실종 내지는 범죄로 인한 사망 여러 가능성을 두고 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오늘 오전에 피해자의 그 신원이 밝혀지고 시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실종해 있는 장소는 제주도를 기준으로 동쪽 끝. 지금 그 세화항이라고 하는데 세화항은 쉽게 말하면은 성산 일출봉 우도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 반면에 이번에 발견된 것은 그 완전히 대각선 반대쪽 그 지금 모슬포항이 있는 곳에서 지금 발견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어떤 전 지구적으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실종된 사람이 갑자기 남미인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그 정도의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그 해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해류란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해력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쪽에서 제주도를 거쳐서 이 동해 쪽으로 이렇게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해류이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기 지금 그 마라도 인근에서 그 실종된 시체가 이번에 문제된 성산 일출봉염 우도에서 발견된 케이스는 없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성산 일출봉에서 멀지 않은 세화항에서 그 실종된 사람이 조류를 거꾸로 타고 이 지금 그 발견된 곳에 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범행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실종돼서 외항으로 그 어떤 외해로 나간 다음에 이와 같은 이번 실종된 이 발견된 인근에서 버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이 바로 이 사체가 발견된 위치가 말해주는 그 어떤 강력한 어떤 사망 원인에 대한 힌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해류의 흐름뿐만 아니라 실종 당시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커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보통 일주일 정도 이제 그 바다에서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그 유족이나 어떤 사체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만 많은 어떤 해양 생물에 의해서 신체가 훼손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옷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유실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 독특하게도 일주일 지났고 거기다가 100kg나 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부패했지만 이 옷 입고 있는 인상착의 그리고 또 몸에 하고 있던 액세서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것이 단순 실족에 의한 어떤 그 사망이라기보다는 범행에 의한 그 노출된 이후에 어떤 살해당할 가능성이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기관이 굉장히 옷을 입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신 부검을 만약에 하게 되면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특히 사인이 단순히 실족 후 물에 빠져서 익사했는지 아니면은 사망 후에 아니면 물에 유기가 됐는지 이 부분은 폐에 들어있는 유류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법의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만약에 본인이 밤에 술을 먹고 잘못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물에서 어포어포하는 사이에 해수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폐까지 들어가서
폐를 부검을 해보면은 폐 속에 이 물 속에 있던 플랑크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예. 그 물이 있는 위치에서 해보면 그 위치 어디에서 그 물에 빠져서 사망했는지까지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예. 이미 사망한 이후에 바다에 버려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폐에 물이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가 깨끗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 현재에 이제 보면은 그 손가락에 지문도 남아 있고 예. 다른 그 신체 그 피부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정확한 보도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폐가 남아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단순 실족에 따르는 익사인지 아니면은 그 의도적인 살해 후에 유기된지는 부검 결과가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구미에서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업무차 구미에 갔다 예. 왔었는데 예. 구미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그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해자는 대학교 학생인데 예. 선배와 그 술을 먹다가 다툼을 해서 응급실까지 왔는데 응급실에 온 이후에 뭐 주위에 침도 뱉고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응급 의료를 해서 진료를 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에 있는 의사가 이제 차트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그 응급 의료실에 있는 이 철제로 된 그 트레이, 작은 선반인 것이죠. 그거를 들고는 이 그 전공의의 뒤에서 뒤통수를 강력하게 강타를 해서 네. 이 전공의가 이 정수리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예. 전치 3주의 어떤 그 중한 상해를 입고 지금 입원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본인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 CCTV를 나중에 보여줬더니만 그때 술 취해서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저렇게 했다고 하면 사과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현재 어떤 그 피해자의 피해가 너무 커서 사회적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이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일단 했는데 경찰 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구속 여부를 가려고 했는데 영장 신청이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났다고 해요. 근데 물론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보도하는 이유도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은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볼 분들은 또 따져봐야 돼서 일단은 영장 신청이 어렵다는 결론은 왜 내려졌다고 합니까? 일단 그 영장을 그냥 마구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또 사회적 그 파장이 있고 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혼자 담당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경찰서 내에 있는 심사기구에서 심사를 거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구미경찰서에 있는 형사 과정을 포함해서 실무자 6명으로 이루어진 영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데 예.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하고 형법적으로 응급의료법 위반이고 예. 업무 방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행위 자체는 굉장히 심한 건 맞다. 그렇지만 아직 어린 대학생이고 또 본인의 죄를 자백하고 있다라는 점에 비추어서 만약에 어떤 영장을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그 법원에 영장 발부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예.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 신청 청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아니면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구미경찰서의 공식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심의를 거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와 같은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상당히 위험한 이유가 같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사실 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응급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실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순 폭행보다도 훨씬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응급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할 정도로 형 자체는 비교적 높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현실적으로 이게 그 처벌 단계에서 봤을 때는 벌금으로 끝나서 한마디로 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가해자들이 와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합의해 달라라고 한다고 하면 또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또 환자에 대한 그런 동정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합의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아니고
위험한 물건인 이 철제 트레이를 들고 때렸는 이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예.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될 가능성도 있어서 예.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 폭행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구속영장이나 영장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짚어봤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은 좀 다른 사건인데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했는데 마주오던 택시하고 충돌을 한 사고입니다. 근데 이제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한 명이 숨졌고 지금 운전사의 경우 택시 운전 기사님의 경우에는 의식불명 상태인데 법원이 사고를 낸 이 20대 그러니까 역주행을 한 이 사람에게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일단 살펴보죠. 그 혈질 알코올 농도 1.76 만취한 사건의 상태에서 역주행을 했고 그 결과 한 사람이 사망하고 한 사람이 지금 혼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 영장을 기각했는 것에 대해서 네. 정말 그 일반인으로서는 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영장을 기각했는 그 법원의 설명에 따르면은 한마디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죠. 이 피해자들뿐만 아니고 가해자조차도 이 엉치뼈를 비롯해서 여러 예. 군데 골절이 있어서 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도주의 우려가 범죄 사실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도주가 우려가 없고 결국 일단 회복할 때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조사를 해라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자체는 구속은 됐진 않습니다만 예. 지금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다만 그 사이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든가 설령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해자가 거의 그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혼수 상태인 이런 케이스가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의 영장을 기각했는 것만 가지고 법원을 비난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 예. 이 사건의 1심 판결 결과를 조금 더 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법원의 판단에 대한 논란 짚어봤고요. 다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고급 외제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를 했는데 보름 뒤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 7일 날 용인에 있는 수지구에서 예. 이게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예. 정상적으로 달려오던 차를 쳤던 것이죠. 거기에 그래서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치 12주 엄청나게 그 피해를 입었어가지고 예. 실제로 이 가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로부터 한 보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예. 용인에 있는 수지에 있는 한 골목에서 한 새벽 2시에 주차를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합의하자고 했는데 술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합의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이 신고하려고 했던 분을 폭행을 해서 갈비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예. 바로 그 이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분명히 음주와 이와 같은 폭행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음주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폭행 사건만 조사를 했었었는데 예. 결국 지금으로서는 이미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 3월 달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예. 결국 그때 제대로 초동 수사를 하지 못한 결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최초의 어떤 초동 수사에 대한 경찰의 의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이 쏟아지는 부분 이 사건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금 신고 내용을 제대로 좀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무튼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내용이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 접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